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서고등학교에서 화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홍성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이나 학부모님들, 호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 텐데요. 여러분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탐구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생활기록부에 작성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퀄리티를 확 올려줄 수 있는 탐구보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탐구보고서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을 배우면 그 이론이 설명하는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발견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개념이 부족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암기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이나 어려움을 대처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지식의 폭과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계획하셔야 되고요. 실험이나 독서, 정보 탐색, 인터뷰, 토론, 모형 제작 등과 같이 탐구 활동을 전개해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생활기록부에 잘 녹아들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탐구보고서는 이러한 탐구활동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정리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탐구보고서 작성을 통해 해당 교과 선생님께 저는 이러한 탐구활동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을 이런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했어요 라고 제시해 드리면 담당 선생님께서는 탐구보고서를 보시고 여러분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동기 과정 결과의 형태로 작성해 주는 것이죠. 탐구보고서가 무엇이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탐구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보고서 작성의 첫 번째는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탐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심화, 확장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너무 거창한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궁금했던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하거나 가공하여 학습 주제를 선정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 개념이나 이론에서 설명하는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탐구 주제로 선정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개념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교과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나 현상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가 선행되어야겠죠. 그리고 교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사회적 현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돋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독서, 신문, 인터넷 기사, 뉴스 기사나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 탐구를 진행할 수 있고 특히 교과 학습을 할 때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는 대학에서 무척이나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신입생이고 겨울방학이라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 한 권쯤은 정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문 검색 사이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ISS나 KCI 등과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했다면 이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야겠죠. 탐구 보고서는 학술적인 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다시 말하면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대인 면접에서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한 질문을 정말 자주 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해서 학생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 동기가 드러나는 기록은 학생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며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제가 과학교사다 보니까 과학 내용을 사례로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학년 토합과학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4개의 수소 원자의 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형성될 때 질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질량은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의 질량보다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크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질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서론에 작성하여 어떤 사고 과정에서 의문이 들어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에는 탐구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문점을 명시적인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여 앞으로 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측하며 읽을 수 있고 작성자 입장에서는 보고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선생님이 제시해준 그림처럼 각 내용의 핵심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림 자료를 첨부하면 독자 입장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는 담당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탐구 보고서일수록 선생님께서 학생의 의도를 더욱 정확히 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줄 수 있겠죠? 본론은 서론에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주제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배경 지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배경 지식은 해당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용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주제는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주제와 관련된 교과서 설명을 적절히 가공하여 작성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론에서 제시한 의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는 실험을, 누군가는 전문가 인터뷰를, 누군가는 독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 주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개념이 포함된 용어를 이용하여 소제목을 달아주고 자신이 이해한 사고 과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이 해당 주제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범주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특히 탐구활동 과정에서 어떤 실험과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탐구를 위해 여러분이 선택한 탐구 도구와 방법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면 더욱 좋겠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점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의 활동이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탐구 보고서를 보고 요약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의도한 서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탐구활동 과정에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탐구활동에서 모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구 주제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이를 수행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열심히 설계한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사항에 대해 작성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베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운 점은 탐구 과정에서 지식의 양적, 질적 확장이 일어난 내용이나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난 내용이 있다면 명확하게 작성해 줍니다. 어떤 현상을 A라는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B라는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탐구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 변화 또는 해당 이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활동을 통해 터득한 역량 등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사항에서는 탐구 주제와 연계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후속 탐구 주제가 있다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년이 올라가서 심화된 주제에 대해 또 탐구해본 경험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되어 있다면 활동의 연계성과 연결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이러한 생활기록부는 대학에서 좋은 생활기록부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한 이러한 탐구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어떤 동기에 의해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문점 해결을 위해 어떠한 탐구활동 과정을 거쳤으며, 탐구활동 과정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탐구활동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면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활기록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탐구보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탐구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